당신이 딸을 그렇게 키웠으니 저렇게 욕심이 과한 거겠죠. 우리 아들을 노리고 접근한 것도 다 계산이었겠어요. 정부인의 차가운 목소리가 호화로운 식당 안을 가르며 순자의 가슴에 꽂혔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평생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제 딸은 그런 아이가.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이고, 여기 우리끼리 있는데 연기는 그만하세요. 사람 팔자는 타고난다고 당신처럼 허드렛 일이나 하며 살던 사람이 갑자기 재벌가 시어머니가 될 거라고 생각했나요? 정부인은 코웃음을 치며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당신 딸 우리 태우를 꼬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해도 내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눈물이 순자의 눈가에 맺혔다. 이 모멸감을 참아야 한다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었다. 딸 미경이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였으니까. 하지만 그녀가 평생 홀로 딸을 키우며 참아온 수모 중에서도 이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 우리 미경이, 제 딸은.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으려 했지만 정부인은 손을 휘저으며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만해요. 당신 같은 출신의 딸과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면 우리 집안의 수치가 될 뿐이에요. 정부인은 고급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여기 딸과 헤어지게 하는 조건으로 드리는 겁니다. 액수가 적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은 평생 벌어도 이만큼 못 모을 테니까. 순자는 봉투를 바라보았다. 온몸이 떨려왔다. 딸을 키우며 당한 모든 수모와 차별, 가난의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정부인, 제가 미경이를 키우면서. 순자가 겨우 입을 열었다. 아, 그러고 보니 아버지도 없는 아이였죠? 정부인이 차갑게 웃었다. 아버지 없는 집안과 우리 정가가 어떻게 한 집안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세상 물정 좀 아세요. 순자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 미경이는 당신네 아들보다 100배, 1000배 더 값진 사람입니다. 순자는 봉투를 그대로 두고 식당을 나섰다. 등 뒤에서 정부인의 비웃음이 들리는 듯했다. 이 소설은 남편 없이 홀로 딸을 키워온 김순자와 그 딸 미경의 이야기입니다. 변호사로 성공한 미경이 재벌 3세 정태우와 사랑에 빠졌지만 태우의 집안은 미경의 배경을 이유로 심한 반대를 합니다. 계층 간의 벽, 편견과 멸시 속에서도 진정한 가치와 사랑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립니다. 특히 딸을 위해 평생을 희생해온 어머니의 눈물과 인내, 그리고 결국 찾아오는 작은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김순자는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벌써 40년 전의 일이다. 25 꽃처럼 피어나던 그녀의 나이에 남편 최준호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공사장 작업 중 사고로 한순간에. 그때 미경이는 겨우 5살이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어린 미경의 질문에 순자는 그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곧 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세상은 그대로 돌아갔지만 순자의 세상은 멈춰 있었다. 혼자서 애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시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우리도 형편이 넉넉지 않으니 내가 알아서 해라.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은 병원비와 장례비로 대부분 사라졌고 순자에게는 허름한 월세방과 어린 딸뿐이었다. 첫 직장은 동네 분식집이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동안 미경이는 이웃 할머니 집에 맡겨졌다. 봉급날이면 언제나 할머니께 작은 사례를 했다. 돈이 부족해도 그것만은 빼먹지 않았다. 내 엄마, 이러다 쓰러지겠어.
좀 쉬지 그래? 분식집 주인이 걱정스레 물었을 때 순자는 그저 미소로 답했다. 쉴 수 없었다. 미경이의 교육비, 생활비, 그리고 언젠가는 더 나은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 밤에는 식당 아르바이트를 추가했다. 낮에는 분식집, 저녁에는 식당. 미경이를 재우고 나가 새벽에 돌아와 두어 시간 눈을 붙이는 생활이 이어졌다. 미경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순자는 마침내 작은 식당의 주방장이 되었다. 급여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빠듯했다. 그러나 미경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올 때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다. 엄마, 나 1등 했어. 미경이 달려와 순자의 허리를 끌어안을 때마다 순자는 눈물을 삼켰다. 자신의 모든 희생이 값어치 있다고 느꼈다. 미경은 공부방이 따로 없는 좁은 월세 단칸방에서 책을 읽었다. 밤에는 어머니가 야간 아르바이트를 나간 후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혼자 공부했다. 방 한켠에 작은 책상 하나가 그녀의 전부였다. 겨울이면 장갑을 끼고 공부할 때도 많았다. 방세를 아끼기 위해 난방을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미경아, 오늘은 일찍 자. 내일 시험이잖아. 퇴근한 순자가 피곤해 지친 얼굴로 말했지만 미경은 고개를 저었다. 조금만 더 공부할게요. 이번에 1등하면 장학금 준대요. 중학교 시절 미경은 급식비를 아끼기 위해 종종 점심을 거르기도 했다. 그 돈으로 참고서를 한 권 더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에게는 다이어트 중이라고 둘러댔다. 김미경, 너 또 안 먹었지? 친구 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나 아침 많이 먹었어. 미경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그날 아침도 빵 한 조각이 전부였다. 시험 기간이면 동네 공공도서관에서 밤을 새웠다. 집의 작은 스탠드 불빛보다 도서관의 환한 불빛이 눈이 덜 피로했다. 그곳에서 밤 10시까지 공부하고 그 후에는 24시간 문을 여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새벽까지 책을 펼쳤다. 아가씨,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하면 건강에 안 좋아. 패스트푸드점 아저씨의 말에 미경은 그저 미소로 답했다. 꿈이 있어서요. 고등학교에 진학한 미경은 더욱 치열하게 공부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도서관으로 향했다. 밤 10시에 도서관이 문을 닫으면 집으로 돌아와 새벽까지 공부했다. 어머니가 야간 청소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제야 잠깐 눈을 붙였다.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처음에는 전단지를 돌렸고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학원 알바를 시작했다. 번 돈은 대부분 학원비와 참고서 구매에 썼다. 미경아, 너무 무리하지 마. 순자가 걱정스레 말했다. 괜찮아요, 엄마. 저 꼭 서울대 갈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미경은 매일 도서관과 집을 오갔다.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녔다. 겨울이면 손이 얼어 연필을 줄 수 없을 때도 있었지만 미경은 포기하지 않았다. 학교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할 때면 대부분 거절했다. 친구들이 영화관에 가거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낼 때 미경은 도서관 구석에서 책을 읽었다. 소외감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더 큰 목표가 있었다. 김미경 학생은 우리 학교 역사상 최고 성적으로 서울대학교 법대에 합격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발표에 강당이 떠들썩했다. 순자는 맨 뒷자리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자신의 모든 고된 삶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대학 입학 후 미경은 장학금과 함께 과외 아르바이트로 스스로 학비를 벌었다.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미경의 말에도 순자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이제는 미경의 결혼 자금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법대에서도 미경은 최고였다. 학과 수석 자리를 놓치지 않았고
교수들의 추천을 받아 유급 인턴십의 기회도 얻었다. 쉴 새 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미경은 자신의 길을 개척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니? 법대 동기가 물었을 때 미경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나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어. 실패하면 돌아갈 곳이 없으니까. 시간이 흘러 어느새 미경은 대기업 법무팀 수석 변호사가 되어 있었다. 성공했구나, 우리 딸. 순자는 미경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제가 결혼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그 사람 만나보실래요? 순자는 딸의 행복한 목소리에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전화 한 통으로 그녀의 삶이 다시 한번 뒤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경은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머리카락을 정리했다. 오늘은 어머니와 태우가 처음 만나는 날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첫 법정 변론을 앞뒀을 때처럼 뛰었다. 정태우는 그녀가 대기업 법무팀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재벌 3세였다. 그룹 부회장의 아들이자 미래 경영자로 주목받는 인물이었다. 그들의 첫 만남은 평범했다. 회사 법적 문제로 몇 번 마주쳤을 뿐이었다. 하지만 우연히 참석한 사내 세미나에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어머니의 물음에 미경은 말을 아꼈다. 태우의 배경을 알면 어머니가 부담스러워할까 걱정되었다. 단지 좋은 사람이라는 말만 했다. 태우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카페에 도착해 있었다. 정갈한 셔츠에 캐주얼한 바지 차림이었지만 그의 몸에 밴 기품은 숨길 수 없었다. 미경과 순자가 들어서자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정태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따뜻했다. 순자는 약간 긴장한 듯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미경은 둘 사이를 걱정스레 바라보았다. 하지만 태우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다. 대기업 후계자라는 거만함 없이 순자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다. 어머님께서 키우신 미경 씨가 정말 대단해요. 회사에서도 모두가 인정하는 인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는지 궁금했어요. 순자는 점차 긴장을 풀었다. 태우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이 열렸다. 미경이 법대에 합격하던 날 이야기, 어릴 적 미경의 꿈 같은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태우는 진지하게 경청했다. 미경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저보다 10배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면 알수록 100배는 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자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우리 미경이는 어려서부터 똑똑했어요. 엄마가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엄마. 미경이 순자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가 모든 걸 다 해줬잖아. 태우는 그들의 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딘지 부러움이 스쳤다. 정말 아름다운 관계네요. 저는 어머니와는 항상 거리가 있었거든요. 사업 이야기나 제 미래에 관한 계획 말고는 대화가 없었어요. 그 말에 순자는 태우를 새롭게 보았다.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을 가진 듯한 이 청년도 자신만의 외로움과 아픔이 있는 듯했다. 미경이 화장실에 간 사이 태우는 조심스레 순자에게 청혼 계획을 털어놓았다. 어머님, 사실 미경 씨에게 청혼하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순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딸이 행복해 보여 기뻤지만 태우의 배경이 너무 달랐다. 우리 같은 집안과 어울리지 않을 텐데. 어머님, 제가 미경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배경이나 집안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태우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순자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 사랑이 쉽게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태우 씨, 당신 부모님은 알고 계신가요? 태우는 잠시 망설였다. 아직 정식으로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미경이 돌아오자 대화는 다시 밝아졌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다. 딸의 행복을 위해 또 다른 싸움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엄마 어떠세요? 태우 오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경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순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미소를 지었다. 정말 좋은 사람 같구나.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편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은 듯했다. 평생 딸을 위해 견뎌온 고난이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올 것만 같았다. 미경의 사무실 전화가 울렸다. 업무에 집중하던 그녀는 무심코 전화를 받았다. 정갈하고 우아한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김미경 변호사님 되시죠? 저 태우 엄마예요.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뵙고 싶은데요. 미경의 손이 전화기를 꽉 쥐었다. 태우의 어머니라니. 그녀는 태우에게서 부모님,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정부인은 재벌가의 맏며느리로 엄격한 교육을 받았고 아들에게도 완벽함을 요구했다. 네, 언제 뵐까요? 미경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딱딱했다. 그날 저녁 미경은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정부인을 마주했다. 분명 태우를 닮은 이목구비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완벽하게 세팅된 테이블이 그들 사이에 놓였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미경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정부인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변호사님,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우리 태우와 어떤 사이신지. 저희는 서로 진지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미경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정부인의 입가에 쓴웃음이 스쳤다. 그렇군요. 솔직히 말해서 놀랐어요. 우리 태우가 널리 알려진 사람이니 많은 여성들이 접근하지만 이렇게 진지해진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미경은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알아차렸다. 자신을 접근한 여성이라고 분류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제가 태우 씨를 만난 건 업무상이었고 서로 마음이 통해 관계가 발전했습니다. 그렇겠죠. 정부인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하지만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태우는 단순한 회사원이 아니에요. 정그룹의 미래를 이끌 사람이고 그에 맞는 배우자가 필요합니다. 미경의 얼굴이 굳었다. 제가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오해하지 마세요. 변호사님은 분명 출중한 분이세요. 하지만 정부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미경을 관찰했다. 우리 세계는 다르잖아요. 기업 경영은 개인 능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집안의 배경, 인맥, 교육, 모든 것이 중요하죠. 미경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정부인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세계가 어떤 곳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태우 씨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요. 정부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이라. 젊은이들은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변호사님, 우리 집안에 들어오시면 감당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항상 주목받고 비판받고 판단받는 삶이에요. 충분히 각오하고 있습니다. 미경의 대답은 단호했다. 정부인은 가방에서 작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건 태우의 약혼자로 거론되고 있는 남윤서 씨에 관한 자료예요. 집안도 좋고 교육도 완벽하고 이미 양가 부모님들 사이에 이야기가 오갔지요. 미경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약혼자라니? 태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흔들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켰다. 그럴 리가 없어요.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밀어냈다. 정부인은 차를 한 모금 더 마시며 여유롭게 웃었다. 아직 말하지 않았군요. 하긴 남자들이란 편한 대로 사는 법이죠. 미경은 침묵을 지켰다.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법정에서 단련된 그녀의 표정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변호사님, 솔직히 말할게요. 정부인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당신과 태우의 관계를 알고 정말 놀랐어요. 내 아들이 그런 선택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런 선택이라뇨? 당신 같은 배경의 여성을 선택하리라고는. 정부인의 말이 공기 중에 날카롭게 꽂혔다. 변호사님이 얼마나 훌륭한지는 알아요. 하지만 우리 집안은 여러 세대에 걸쳐 쌓아온 명성과 지위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무게를 함께 질 수 있는 배우자가 필요해요. 미경은 이제 완전히 이해했다. 그녀의 능력이나 인품이 문제가 아니었다. 단지 출신이 문제였다. 이런 편견과 차별은 그녀의 인생에서 낯설지 않았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 없는 아이라는 낙인, 가난했기에 겪었던 소외감, 모든 것을 혼자 이겨내야 했던 시간들. 제가 어떤 배경에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태우 씨와 제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죠. 미경이 단호하게 말했다. 정부인은 잠시 미경을 관찰했다. 강단 있네요. 하지만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 세계에서는 개인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태우가 당신을 선택한다면 그는 집안에서 완전히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미경의 가슴이 조여왔다. 태우에게 그런 선택을 강요할 수 없었다. 시간을 들이죠. 정부인이 일어서며 말했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그녀는 명함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내일 태우 아버지께서 당신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군요. 미경은 충격에 굳었다. 어머니를? 정부인은 미경의 반응을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변호사님. 다음 날 순자는 정 회장이 지정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평생 처음 가보는 그런 장소에 그녀는 약간 긴장했다. 하지만 딸을 위해 당당하게 서 있을 생각이었다. 레스토랑 안에는 정부인이 먼저 와 있었다. 정 회장은 보이지 않았다. 앉으세요. 정부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따님분께 우리 태우랑 이제 그만 헤어져 달라고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딸을 그렇게 키웠으니 저렇게 욕심이 과한 거겠죠. 우리 아들을 노리고 접근한 것도 다 계산이었겠어요. 정부인의 차가운 목소리가 호화로운 식당 안을 가르며 순자의 가슴에 꽂혔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평생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제 딸은 그런 아이가.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이고, 여기 우리끼리 있는데 연기는 그만하세요. 사람 팔자는 타고난다고 당신처럼 허드렛 일이나 하며 살던 사람이 갑자기 재벌가 시어머니가 될 거라고 생각했나요? 정부인은 코웃음을 치며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당신 딸, 우리 태우를 꼬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해도 내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눈물이 순자의 눈가에 맺혔다. 이 모멸감을 참아야 한다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었다. 딸 미경이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였으니까. 하지만 그녀가 평생 홀로 딸을 키우며 참아온 수모 중에서도 이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 우리 미경이, 제 딸은.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으려 했지만 정부인은 손을 휘저으며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만해요. 당신 같은 출신의 딸과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면
우리 집안의 수치가 될 뿐이에요. 결국 돈이 든 봉투가 테이블 위에 던져졌다. 순자는 봉투를 뒤로 한 채 식당을 나섰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평생 딸을 위해 견뎌온 고난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시당하다니. 그녀는 길가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젊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순자는 그제야 자신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음을 느꼈다. 네, 괜찮아요. 그녀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그녀는 괜찮지 않았다. 딸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미경의 마음이 얼마나 상할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태우는 사무실에서 나오는 미경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얼굴이 왜 그래? 미경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미경, 어머니가 너희 어머님을 만났다고. 태우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오늘 정 회장님이 만나신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출장 중이셔. 어머니가 대신. 태우가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미경, 정말 미안해. 엄마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미경은 급히 전화기를 꺼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불안감이 그녀를 덮쳤다. 오빠 먼저 가볼게요. 그녀가 급히 말했다. 같이 가자.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야. 태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미경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순자는 창문 앞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부어 있었다. 엄마. 미경이 달려가 순자를 안았다. 괜찮아요? 무슨 일 있었어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태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상처와 함께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태우 씨, 순자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미경이를 정말 사랑하나요? 태우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네, 사랑합니다. 미경이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나요? 당신의 가족, 회사, 재산, 모든 것을. 태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질문이었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미경이 끼어들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세요. 순자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미경아, 정부인이 우리가 그 집안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어. 내가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될 수 없대. 미경의 얼굴이 굳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듣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이 관계를 끊으라고 하셨겠죠.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돈도 줬어. 관계를 끊으라고. 태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어머니가 그랬다고요? 용서할 수 없어. 진정해요, 오빠. 미경이 태우의 팔을 잡았다. 우리 좀 더 생각해봐요. 정말 우리가 이 관계를 계속해도 될까요? 당신 가족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미경아, 태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난 널 선택했어. 가족이 반대하든 말든 내 선택은 변하지 않아. 순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는 오랜 세월 혼자서 미경을 키우며 겪었던 모든 어려움을 떠올렸다. 사회의 편견,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그 모든 것을 견뎌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건 미경의 행복, 미경의 미래였다. 미경아, 순자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태우 씨, 순자가 다시 태우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우리 미경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당신 가족들을 설득해 주세요. 미경이가 상처받는 건
보고 싶지 않아요. 태우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약속드립니다. 제가 꼭 해결하겠습니다. 그날 밤 태우는 정가로 돌아갔다. 부모님과의 격렬한 대화가 이어졌다. 정 회장은 태우의 선택에 격분했고 정부인은 태우를 설득하려 했다. 태우야, 내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알지? 내 선택 하나가 회사 전체,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정 회장의 목소리는 엄격했다. 아버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제가 내릴 수 없다면 그런 위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태우가 반문했다. 내가 회사를 물려받기 전에 먼저 책임을 배워야 해. 정 회장이 탁자를 내리쳤다. 내가 준비한 남윤서와 만나. 그 집안은 우리와 대등하고 윤서는 완벽한 아내감이야. 저는 미경이를 사랑합니다. 태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정부인이 개입했다. 태우야,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거야. 태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 제 선택은 변하지 않습니다. 미경이와 결혼할 겁니다.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제 뜻은 변하지 않아요. 그 말에 정 회장의 얼굴이 붉게 변했다. 그렇다면 넌 더 이상 정가의 아들이 아니다. 회사도 재산도 포기해라. 태우의 표정이 흔들렸지만 곧 단단해졌다. 알겠습니다. 미경의 사무실 전화가 울렸다. 회사 수의실에서 온 전화였다. 변호사님, 여기 정태우 사장님께서 찾아오셨는데요. 미경은 의아했다. 태우가 왜 회사에? 더구나 이 시간에? 로비에 내려가 보니 태우가 커다란 여행 가방 하나를 옆에 둔 채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지쳐 보였지만 미경을 보자 환하게 웃었다. 오빠, 이게 무슨? 잠깐 얘기 좀 할까? 태우가 조용히 말했다. 근처 카페에서 태우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가족들과의 대립, 아버지의 결정,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왔다는 사실. 미쳤어요? 어떻게? 미경은 충격에 휩싸였다. 내 선택이야. 태우는 평온하게 말했다. 처음으로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한 것 같아. 미경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 때문에 태우가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다. 미경아, 걱정하지 마. 난 대기업 후계자이기 전에 한 사람이야. 내 능력으로 새로 시작할 수 있어. 태우가 미경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내가 내 곁에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태우의 희생이 너무 컸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결단력과 사랑에 감동했다. 함께 새 출발하자. 태우가 말했다. 우선은 작은 아파트를 구해야겠지만 미경은 눈물을 훔치며 웃었다. 세상에 정태우 씨가 작은 아파트에서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있으면 어디든 좋아. 태우의 대답은 진심이었다.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태우는 미경의 도움으로 작은 아파트를 구했고 독립적인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믿었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았다. 태우의 이름으로 된 모든 신용카드가 정지되었고 그의 개인 계좌도 접근이 제한되었다. 체계적으로 그를 고립시키고 있었다. 괜찮아. 내 능력이면 충분히. 태우는 강한 척했지만 미경은 그의 눈에 서린 불안을 볼 수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취업이었다. 태우의 경력은 화려했지만 기업들은 그를 꺼렸다. 정 회장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빠, 어느 날 미경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정말 이래도 괜찮은 거예요? 나 때문에. 내 결정이야. 태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후회 없어.
하지만 그날 밤 미경은 태우가 베란다에서 홀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었다. 미경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어느 날 미경이 퇴근하고 돌아오자 태우가 환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다. 좋은 소식이 있어. 스타트업 하나가 나를 영입하기로 했어. 미경은 기뻐했지만 곧 현실을 깨달았다. 연봉은 많이 적겠네요. 처음엔 그렇지. 태우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내 능력을 보여주면 금방 인정받을 거야.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갔다. 태우는 자신의 삶을 처음부터 다시 세우는 과정에 놀라울 정도로 적응력을 보였다. 미경은 그런 태우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이 시험받는 순간도 있었다. 태우의 엄마 정부인이 미경을 다시 찾아왔을 때였다. 변호사님, 정부인이 미경의 사무실을 방문해 말했다. 우리 태우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당신도 보셨잖아요. 그 아이는 이런 삶에 맞지 않아요. 미경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정부인께서 걱정하시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태우 오빠는 자신의 선택에 만족하고 있어요. 정말 그걸 믿나요? 정부인이 쓴웃음을 지었다. 태우는 평생 호화로운 삶을 살았어요. 지금은 사랑이라는 감정에 취해 있을지 모르지만 곧 현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미경의 마음이 흔들렸다. 정부인의 말이 전혀 근거 없지는 않았다. 태우가 정말 이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까? 그가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을 후회하게 되지는 않을까? 정부인은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떠났다. 태우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의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미경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태우가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그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미경은 태우의 숨소리를 들으며 결심했다.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이 보였다. 화려한 빌딩들의 불빛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한때는 저 빛나는 세계의 태우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앉아? 태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경은 돌아보았다. 그는 문간에 서서 미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생각할 게 있어서요. 미경이 미소 지었다. 태우는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무슨 생각? 오빠, 행복해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다. 솔직히, 처음엔 힘들었어. 평생 누려온 것들을 잃는다는 게 어떤 건지 몰랐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는 미경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정말 행복해.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자유가 있어. 내 선택으로 사는 삶이라는. 미경은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오빠의 어머니가 찾아왔었어요. 태우의 표정이 굳었다. 뭐라고 하셨어? 오빠가 이런 삶에 맞지 않다고. 결국 후회하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미경이 정직하게 말했다. 태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는 내가 선택한 길을 이해하지 못하세요. 평생 정해진 길만 걸어오셨으니까. 가끔은 내가 오빠에게 너무 큰 희생을 요구하는 건 아닐까 생각돼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우는 미경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들었다. 미경아, 이건 희생이 아니야.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한 거야. 처음으로 미경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태우의 손을 꼭 잡았다.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알아. 태우가 그녀를 품에 안았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 다음 날 미경은 어머니를 찾아갔다.
순자는 미경과 태우의 결정을 알고 걱정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 거니? 순자가 딸의 얼굴을 살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엄마, 태우 오빤 강해요. 생각보다 훨씬. 미경이 웃었다. 오히려 제가 배울 게 많아요. 그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법을 알아요. 순자는 딸의 확신에 찬 표정을 보며 안심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다. 정가의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물러날 것 같지 않았다. 미경아. 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나도 너와 태우 사이를 응원해. 하지만 그 집안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구나.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엄마. 하지만 우리는 이미 결정했어요. 함께 새로운 길을 가기로. 그 사람들이 너희를 방해할 수도 있어. 순자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미경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가 혼자서 저를 키우실 때 세상의 모든 편견과 싸우셨잖아요. 그 용기를 저도 물려받았어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딸은 어느새 이렇게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성인이 되어 있었다. 평생 고생하며 키운 보람이 있었다. 그래, 우리 미경이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순자가 미소 지었다. 한편 태우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작은 스타트업에서 일하면서도 그는 자신만의 사업 구상을 발전시켰다. 정가에서 배운 경영 지식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냈다. 미경아, 내 생각에는 태우가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중소기업들을 위한 법률 지원 플랫폼을 만들면 어떨까? 내 법률 지식과 내 경영 경험을 합치면. 미경은 태우의 열정적인 모습에 감동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구축하고 있었다. 재벌가의 후계자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견고해졌다. 그들은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함께 성장했다. 물질적으로는 이전보다 풍요롭지 않았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큰 자유와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결혼식 당일 하객들로 가득 찬 호텔 예식장. 웅장한 샹들리에와 웰컴 드링크가 눈부셨지만 순자는 그 어떤 장식보다 단정하고 고요한 한복 차림으로 서 있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미경이 걱정스레 다가오자 순자는 부드러운 눈으로 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다 끝났어. 오늘은 내 날이야. 아니요. 오늘은 우리 날이에요. 딸의 말에 순자는 살며시 웃었다. 정부인은 입구에서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다.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며 순자를 향한 시선은 마치 이 자리가 너한테 어울리긴 하냐는 눈빛이었다. 그 여자가 감히 사돈이라고? 그녀는 이미 자신의 축사 원고를 준비해뒀다. 정가와 김 변호사의 만남은 우리 가문의 큰 변화입니다. 그럴듯한 문장들. 하지만 진심은 없었다. 그건 체면을 위한 말뿐이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사회자가 식장 중앙에서 인사했다. 다음은 양가 부모님 대표 축사입니다. 먼저 신랑 측 어머님, 정 여사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정부인은 여느 상류층 숙녀처럼 우아하게 단상에 올랐다.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로 준비해온 축사를 읽기 시작했다. 오늘 이 자리는 두 집안의 화합과 미래를 위한 뜻깊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말은 몇 줄을 넘기지 못했다. 순자가 조용히 일어섰기 때문이다.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순자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마이크를 든 정부인의 손이 멈췄다. 순자는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갔다. 순간 식장은 숨을 죽였다. 그 자리엔 한복 차림의 여인이 담담한 눈빛으로 서 있었다.
더 이상 가난한 사돈도 허드렛일 하던 여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이 결혼식의 중심이었다. 오늘 제 딸이 결혼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아이입니다. 아버지 없는 아이, 단칸방에서 난방도 제대로 못하던 집에서 혼자 불 켜고 책 읽던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객들의 눈이 일제히 미경에게 쏠렸다. 미경은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오늘 여기엔 그 아이를 수없이 모욕한 사람도 앉아 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를, 그 아이의 사랑을, 그 아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정 부인의 표정이 굳었다. 정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사람은 이 결혼을 반대하며 저를 조롱했습니다. 허드렛일하던 여자라고 불렀고 우리 집안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 딸을 사기꾼이라 불렀고 저에게 돈 봉투를 던졌죠. 식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순자는 이제 정 부인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당신 오늘 이 자리에서 축사하려고 했죠? 축사 말고 사과부터 하셔야죠. 이 아이는 어떤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라 어떤 부모의 딸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딸이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온 엄마입니다. 더는 참지 않겠습니다. 정 부인은 입을 열지 못했다. 하객들 중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날 사람들은 두 사람을 기억했다. 정태우와 김미경, 그리고 그들의 결혼을 위해 조용히 가장 큰 전쟁을 끝낸 한 여인, 김순자. 결혼식이 끝나고 미경은 순자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됐는데. 아니야. 이건 너를 위한 게 아니야. 이번엔 엄마 자신을 위한 말이었어. 정 회장은 미경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내 어머니, 대단한 분이더군. 오늘 그 자리에서 난 처음으로 내가 틀렸다고 느꼈다. 정 부인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지만 그 뒷모습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다. 결혼식 사진 속 순자는 딸과 사위를 사이에 두고 선명하게 웃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